많은 자료 구조가 있는데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냐? 양. 양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 예측이 된다. 예측이 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배열로 유지할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예측이 잘 안 돼. 얼마만큼 늘지 줄지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배열을 이용해서 얘를 처리하기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고민할 지점에서. 그래서 데이터에 내가 이 자료 구조에 저장해야 될 데이터의 양과 그 양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야 될 자료 구조. 그러니까 자료 구조도 똑같은 자료 구조이더라도 내부적으로 뭘 구현되어 있는 자료 구조인가? 리스트인데 배열을 이용한 자료 구조인가? 뭐 연결 구조를 이용한 자료 구조인가?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하나의 지점이고요. 데이터가 발생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정적 데이터, 동적 자료 구조랑 또 다른 말이고요. 동적 데이터라는 건 데이터가 계속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예. 그냥 한 번에 이만큼 데이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동적 데이터에서도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존 데이터들이 이렇게 계속 데이터가 생기는데 기존에 우리가 저장했던 데이터를 그래서 없애야 되는 건지 걔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할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 삭제라는 연산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삭제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삭제하는 게 추가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는 있는데 기존에 저장된 애들을 삭제하는 거, 찾아서 삭제하는 거가 이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새 데이터가 어떤 주기로 발생하는지, 아주 빠르게 발생하는지, 듬성듬성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구조 선택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삭제가 필요한지. 그래서 데이터의 에이징 특성,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지만 필요 없게 되겠고 그 필요 없어지는 데이터들을 어느 시점에서 자료 구조에서 제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데이터에서 뭘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항상 가장 큰 값을 내가 궁금해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뭐 우선순위 큐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저장된 데이터 중에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 거를 계속 알아야 된다. 뭐 지금 그 등락폭이 가장 큰 종목을 내가 알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면 이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교과목 소개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료 구조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알고리즘부터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료 구조가 떠오르면은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뻔해요. 거꾸로 어떤 알고리즘을 떠올렸으면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자료 구조가 또 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다 같이 막 생각이 나야지가 보통 정상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뭘 먼저 떠오르더라도 따라온다. 자료 구조와 그 알고리즘이. 뭘 먼저 생각하든. 그래서 치매처럼 어울리듯이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뗄 수 없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자료 구조가 뭔지는 좀 소개를 했고요. 이 자료 구조들을 선택할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 구조를
선택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능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산의 성능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빅O라는 표기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알고리즘인데,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고, 여기서 성능이 좋은 건 속도도 빠르고 공간도 적게 쓰는 거.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정수 배열에서 중복된 요소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배열에 여러 개의 정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애들이 있는 건지 다 다른 애들만 있는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항상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있는지 모르면 모든 쌍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나머지 애들 다 비교해 보고, 두 번째와 그 뒤에 있는 애들과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는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해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와 나머지 애들, 두 번째와 그 다음 뒤에 있는 애들, 세 번째 이렇게. 이게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쭉 조사하다가 같은 애를 찾으면은 거기서 끝내고 끝까지 왔는데 못 찾으면은 이제 폴스를 주는, 저게 이제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면, 정수 데이터니까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정렬하면은 같은 애들은 어디에 있겠어? 값이 같은 애들은 인접해 있겠죠. 몰려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정렬한 다음에 그 애들의 뒤에 앞매만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정렬을 해놓고 두 번째 요소부터 뒤까지 쭉 앞에 애들만 비교해 보면 돼요. 선형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요 두 개에 나타나 있는 요 표기는 의사 코드예요. 의사 코드. 그래서 제가 쓰는 의사 코드고요. 교재에도 이런 코드로 설명이 되어 있고, 앞으로 2장 빼고 나머지 챕터에서 자료 구조의 구현 알고리즘을 소개할 때는 특정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사 코드로 표현할 거고요. 요 의사 코드는 이제 그 파이썬에 좀 가깝고요. 또 프로그램 언어에 있는 연산도 쓰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학 연산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통은 요 연산이 이제 대입 연산이잖아요. 언어에서는. 근데 이제 요 의사 코드에서는 비교 연산으로 쓰이고, 대입은 땡땡 이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스럽지 말고 자주 보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 이해되는 의사 코드이고, 이 의사 코드가 어렵진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은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 구조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자료 구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자료 구조를 이제 중복을 찾기 위해서 쓸 수 있냐?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집합이라는 특성은 뭐예요? 똑같은 애를 유지해요, 안 해요?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 자료 구조에다가 모든 애들 다 넣어. 근데 이 집합 자료 구조의 크기와 배열의 크기가 같으면 중복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중복된 애가 없는 거죠. 근데 크기가 줄었어. 그러면 중복된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계속 넣어요. 근데 계속 넣는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넣으면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살펴보고 있어요. 똑같은 애가 이미 있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여기서 끝내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 때 여기도 반복문 내에 조건문들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조건문들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불필요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은 애가 없어. 그러면 이 비교는 다 의미가 없는 비교죠. 불필요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쭉 다 더하고 그냥 크기만 비교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하는데 기계적으로 조금 일찍 끝낼 수 있다고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건문을 써가지고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브레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불필요하고 오히려 우리가 또 코드에 뭐가 있냐면 간결성도 있죠. 이렇게 짜면은 되게 코드가 간결해요. 코드가 몇 줄이 안 돼. 근데 if만 들어가면 또 라인 수는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반복문 내에 조건문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넣어도 별로 성능의 차이가 없으면 오히려 성능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이 비교가 의미 없는 비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중복된 애가 없는 애야. 어쩌다 듬성듬성 중복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들면은 나쁜 거죠. 그래서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들의 특성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데들 보면은 나쁜 데이터만 잔뜩 넣어놓고 이제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나쁜 데이터는 뭐예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언제예요? 최악의 경우는 언제야? 중복된 애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 애 없는 경우에 가장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if를 안 써야지 되는 거죠. 안 쓰고 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은 보면 자료 구조를 보면 반복문으로 안 넣어요. 차례로 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 자료 구조에 생성할 때 그냥 배열을 넘기든지 뭐 반복자수 넘기든지 해요. 그럼 그게 더 성능이 더 빠릅니다. 제가 올려두었던 그 예제 소스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시간 측정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집에서 실행해 보세요. 언어마다. 그러면 어떤 애가 더 성능이 빠른지를 볼 수 있고요. 차이를 제법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을 따질 때 또 언제 따지냐면은 최악의 경우를 따지게 돼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어떤 게 좋을지. 얘는 늘 최악의 경우 늘 고정된 비용이 들어가요. 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얘는 좌우되는 건 요 비용이 아니라 정렬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집합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성능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는 성능이 뭐다, 얘는 성능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얘는 비고로 나타내면은 n제곱에 해당돼요. n제곱. 얘는 n 로그 n. 얘는 on이에요. on. 해시맵을 쓰면. 해시맵이 아니라, 해시셋이 아니라 트리셋 쓰면 얘랑 똑같아. n 로그 n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얘는 추가 공간 써요, 안 써요? 첫 번째. 얘 추가 공간 써, 안 써? 얘는 안 쓰죠. 얘는 추가 공간 써요, 안 써요? 정렬 알고리즘이 뭘 쓰냐에 따라 달라요. 정렬 알고리즘이 추가 공간 쓰면은 추가 공간 쓸 거고요. 안 쓰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되어 있는 거 합병 정렬을 안 쓰면은 추가 공간 안 써요. 근데 합병 정렬을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쓰면은 n 로그 n이지만 추가 공간을 써요. 얘는 어때? 얘는 무조건 추가 공간 쓰죠. 자료 구조를 하나 더 쓰니까 추가 공간을 씁니다. 그래서 추가 공간을 써서 얘는 기존의 성능을 높인 거예요. n제곱 하던 걸 on으로 했지만 공간은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게 내 응용에는 더 좋다. 내 응용에는 메모리 조금 더 쓰는 건 안 돼. 그러면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애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빠른 거, 적게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것만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구현하기 쉬운 어떤 게 아주 좋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 실력 밖이야. 그럼 쓸래야 쓸 수가 없고 그걸 쓰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디버깅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잘 이해 못하는 알고리즘이니까 갖다가 어떻게 썼는데 되긴 되는데 뭔가 조금 응용해서 좀 바꾸려고 그러면 코드를 이해 잘 못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하기 쉬운 거, 구현하기 쉬운 것도 어떤 성능에 큰 차이가 없으면 저 같으면은 제가 잘 이해하고 제가 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알고리즘 쓸 거예요.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특히 뭐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고 유지 보수를 잘 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나한테는 더 맞는 코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것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른지를 어떻게 측정하냐? 제가 드린 코드에서는 실제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비교는 실제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시간을 실제 측정해서 비교하진 않습니다. 실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이 구현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언어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는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현을 하지 않고도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리즘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하고 구현하는 거지 구현을 다 해놓고 시간 재가지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분석은 시간을 실제 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필요한 기본 연산수를 계산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기본 연산을 수행하는지를 계산을 해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능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본 연산수도 언어와 구현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체 연산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인과 그렇지 않은 걸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주로 지배적인 거에 잘 포커싱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예제가 있어요.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파일에 기록하기. 그러면 파일을 열고 파일을 나중에 다 쓰면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파일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얘는 뭐에 비례해요? 파일을 열고 닫는 비용에 비례할까요? 거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저장해야 될 요소에 비례하겠죠. 이 파일을 열고 닫는 거는 1000개가 있든 10,000개를 했든 늘 비용은 똑같겠죠. 여는 비용, 닫는 비용. 여는 비용이 뭐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좌우되는 건 요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알고리즘들을 봤을 때 재기함수가 아니야. 재기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기함수라는 건 안에서 또 자기를 호출하는 건데 재기함수가 아니면은 안에 반복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반복문만 잘 보면은 알고리즘 성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중 포로 돼 있으니까 n제곱이겠다. 얘는 이제 단일 포문이니까 n이겠다. 얘도 n이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요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O 아니냐 아니냐 일정하냐 비용이 많이 드냐. 그럼 여기서는 요 add하는 비용을 알아야 되겠죠. add하는 비용. 그리고 여기서는 요 sorting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용을 한번 실제 저 C 코드인데 C 코드에 있는 저 fill이라고 하는 함수의
알고리즘 성능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기본 연산을 얼마나만큼 사용하는지. 근데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는 최선의 경우, 평균 경우, 최악의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게 됩니다. 왜? 왜냐하면은 최선의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역 검색을 한다. 그러면 가장 최선의 경우는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배열의 맨 앞에 있는 경우죠. 근데 거기서 빠르게 끝난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고리즘 성능을 논할 때.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별로 고려를 안 해.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건데 평균의 경우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근데 평균의 경우는 분석하기가 더 복잡하겠죠. 최악의 경우 분석하는 것보다 평균의 경우는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많은 경우를 보면 평균의 경우를 분석하더라도 성능의 수준은 평균의 경우나 최악의 경우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선형 검색의 경우에는 평균이나 최악의 경우나 거의 평균 수준은 n에 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늘 잘해. 근데 어쩔 땐 무지 느려. 그럼 얘를 좋은 알고리즘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조금씩 느린 것들에도 늘 일정한 애가 더 낫지.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돼. 그러면 이런 애는 안 쓰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성능이 좋아야 고객들은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알고리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분석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부터 해야 돼요? 언제가 최악인 경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중복 요소의 경우에는 언제가 최악인 경우예요? 중복 요소가 없는 경우예요. 맨 첫 두 요소가 같은 경우, 그게 최선의 경우이겠죠. 금방 찾을 테니까. 그거 말고 최악의 경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예제를 보면 얘는 뭐라는 거냐면은 요 배열의 요 사이즈만큼을 V 값으로 설정해 주는 거죠. 다 할당해 주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V로. 그럼 얘가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들이냐면 포문이 몇 번 반복이 돼요? n번 반복이 되겠죠. 아니, 사이즈만큼 반복이 되겠죠. 그 사이즈를 n이라고 놓으면은 i 변수를 한 번 초기화를 하고요. i와 사이즈를 몇 번 비교하냐면 n 플러스 1번 비교해요. n번 비교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종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는 n번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대입은 총 n번 일어나요. 그래서 기본 연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연산들. 대입, 비교, 덧셈, 뺄셈 이런 연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산들을 총 합치면 어떻게 돼요? 3n 플러스 2. 배열의 크기가 n개면은 3n 플러스 2개의 기본적인 연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n 플러스 2면은 뭐에 비례하는 비용이 뭐에 비례해요? n에 비례하는 거예요. n에 비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석했더니 알고리즘 A는 5n제곱 플러스 1로 나왔고 얘는 3000n 플러스 100이 됐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작을 때는 얘가 더 좋아. 근데 어느 정도 커지면은 얘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차수가 n제곱이잖아요. 얘는 n이고. 그러면 이 n 앞에 붙어 있던 개수보다는 최고차항이 뭐냐가 더 그 알고리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찾은 다음에 비고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 버려요. 상수들. 왜? 버려도 실제 비교해서 n이 입력 크기가 충분히 클 때에는 걔네들을 버려도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고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내가 쓰는 데이터들이 되게 크기가 작아.
그러면 비교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비교 분석은 언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쓰는 데이터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제를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얘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선택 정렬 알고리즘.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이제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야.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정렬 안 된 애들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찾아서 자기 위치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쭉 처음에 비교해서 제일 작은 거 맨 앞에 갖다 놓고 그럼 n-1개가 남죠. 그 다음에 n-1개에서 제일 작은 거 찾아서 또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n-2개에서 제일 작은 거 찾아서 또 앞에 갖다 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선택 정렬입니다. 그래서 선택 정렬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포문에서 하는 건 뭘 찾는 거예요? 가장 최소값이 있는 남은 애들 중에 하나씩 정렬해 나가잖아요. 정렬된 구간에 하나씩 늘려요. 그래서 요 남은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랑 이제 걔가 가야 될 위치로 옮겨 놓는 거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이 선택 정렬은 for문이 for i는 1에서 n-1, j는 i 플러스 1에서 n까지 무조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for문이 반복되는 횟수는 데이터의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일정해요.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요 민록이 i가 아니면은 수업을 하고 이면은 수업을 하는 형태로 이게 만들어 놨으면 항상 수업이 늘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죠? 코딩을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얘가 원래 맞는 데 가 있어. 그러면 수업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면은 이 수업이 일어나는 경우는 또 이 민록 제일 값이 이 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는 다 달라지죠. 달라지지만 요 포문이 반복되는 횟수는 어떻게 돼? 항상 일정해요. 그리고 걔네가 이거의 지배적인 어떤 거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할 때 얘가 늘 똑같은 비용이 드는지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그럼 얘는 최악의 경우가 언제일까? 최선의 경우는 언제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알고리즘 분석할 때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 정렬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최선이냐면 알고리즘이 이미 입력 데이터가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 이때 가장 빠르게 동작할 수가 있고요. 제일 나쁜 경우가 내가 정렬하고 싶은 것과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는 그때가 아니라 좀 다를 때 더 비용을 많이 들어요. 이 수업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 근데 이런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이 알고리즘은 요 비용하고 요 비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은 요 포문이 반복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일 것이고 그 비용은 데이터가 어떻게 이미 정렬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늘 그만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늘 일정한 비용을 요구하는 알고리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검색의 경우에 여기에는 알고리즘이 안 나오는데 선형 검색은 이제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 건데 최선의 경우에는 이제 맨 앞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있는 경우고요. 최악의 경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는 경우예요. 그럼 다 비교했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n 비용이 될 거고. 그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 평균을 계산하려면 이제 확률을 써야 돼요. 어떤 확률을 써야 될까? 뭘 알아야 돼? 어떤 확률들을 알아야 될까? 배열에 있는 요소를 검색할 확률과 그거를 검색하지 않은 확률. 이게 1 빼기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요소를 검색할 확률, 그리고 검색하지 않을 확률.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요소를 검색했을 때 어떤 애들을 검색할 건지. 첫 번째 애를 검색할 확률이 뭐가 되고, 두 번째가 뭐가 되고, 세 번째가 뭐가 되고, 이런 걸 알아서 그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평균은.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정을 하죠. 어떻게 가정을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 배열에 있는 요소를 검색할 확률은 50%다. 50%는 배열에 없는 애를 검색할 확률이고, 배열에 있는 애를 검색할 때에는 각 요소를 검색할 확률은 모두 같다라고 가정해 놓고 이제 비용을 다 곱하고 빼고 막 나눠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비용은 우리가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확률들이 필요하고 그 확률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분석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면은 한 2분의 n 비용이 나와요. 근데 2분의 n이나 n이나 결국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n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O 비교로 나타냈을 때는 얘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평균 비용은 분석하기가 매우 복잡하지만 해봤자 그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와 평균 비용이 거의 다르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갖고 분석해요?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알고리즘들을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위해서 이제 그 분석된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기법,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빅O입니다. 빅O. 물론 빅O 말고 빅오메가라는 거, 빅세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는 빅O만 좀 생각할게요. 빅O는 upper bound. 그래서 빅O가 n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n제곱과 같거나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n제곱과 같거나 좋은 알고리즘. 이거보다는 나쁠 수가 없다. 이만큼은 얘와 같거나 좋다는 거예요. n제곱.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5n제곱이면 n제곱보다는 좋다는 건데, 그러면 5n3도 성립할까 안 할까요? 이 알고리즘이 n제곱보다는 좋아. 그럼 이 알고리즘은 n3승보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알고리즘 중에 이런 애가 가장 나쁜 애예요. 그러면 모든 알고리즘은 이거를 만족할까요? 만족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이 빅5는 얘보다는 같거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못 주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줄여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까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 근데 n제곱보다 얼마나 좋은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빅오로 n제곱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는 n제곱보다 매우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만난 알고리즘들은 뻔히 다 명확하게 아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 분석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얘를 막 가정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얘는 n제곱보다는 좋을 거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싶지만 모르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5는
빅5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분석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빅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특정 수준과 같거나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빅5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빅5 n제곱이라는 건 이 알고리즘은 n제곱과 같거나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지 모르고 거의 n제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빅5라는 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주어지면 이 알고리즘이 입력에 대해서 입력 크기에 대해서 다항식으로 얼마만큼의 기본 연산들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찾았어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얘는 다 버려요. 3 버리고 뭐라고 해요? 5 n 4승이다. 빅5 n 4승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빅5 표기법이에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분석할 때 이게 기본 연산이 몇 개지? 막 이런 걸 세고 있지는 않아요. 뭘 보면 돼요? 반복문이만 좀 보면 돼요. 반복문만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중 포문이면 n제곱이겠구나. 단일 포문면은 n이겠구나. 이렇게만 분석해도 거의 다 대부분 돼요. 아주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면은 대충 눈으로 보기만 하면은 얘는 빅5가 어느 정도 되겠다. 성능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많이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다는 거는 필요한 시간이 n이 커지면서 필요한 시간이 느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느리게 증가하면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에 있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상수, 얘는 늘 일정한 거죠. n이 아무리 커져도 일정한 거고, 그 다음이 로그 n, 그 다음이 n. n은 선형, n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n 로그 n. n 로그 n을 의사선형이라 그래요. n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최소한 선형 비용인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최소. 입력 크기는 n인데 n제곱이 필요해. 그럼 그건 별로야. 근데 ON이 만들기 힘들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려 노력해야 되는 건 N 로그 N, 의사선형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로그 N이나 O1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게 힘들어요. O1이라는 건 N개가 입력 데이터인데 그 입력 데이터를 N개를 안 본다는 거예요. N개 입력 데이터를 한 번씩은 봐야 돼. 그럼 빅5는 최소 5회는 되겠죠. n개의 입력 데이터 왔는데 얘네들 한 번도 안 보고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럼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이진 검색 뒤에 나오겠지만 이진 검색이 로그 n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죠. 근데 중간 걸 딱 보고 봤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 중간 거보다 작아. 그러면 한 번에 몇 개를 버려요. 반을 버리죠. 반을 내가 안 보고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얘는 늘 한번 볼 때마다. 근데 선형 검색은 어떻게 돼요? 한번 보고는 나머지 n-개를 또 봐야 되죠. 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나씩만 보고 있으면 입력 데이터를 최소 한 번씩만 보면 그건 선형이에요. 얘를 안 보고도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가 그리고 어떨 때는 n제곱인데 n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렬이에요. n by n 행렬. 그럼 입력 크기가 n제곱이에요. 그럼 n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행렬도 다 그 행렬에 있는 요소들을 안 보고는 뭔가 그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빅5와 관련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빅5는 뭐다? 알고리즘 성능은 어떻게 분석한다? 어떻게 분석해요? 최악의 경우에 분석하는 거고, 조금은 대략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입력 크기가 매우 작을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입력 크기가 매우 크면은 대략적으로 분석해도 의미가 충분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악의 경우 분석, 대략적 분석한다는 겁니다.